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 상공회의소 환자 이제 내리막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자, 오늘은 속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속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보따리 묶는 겁니다. 보따리를 이쪽에서 이렇게 묶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모양을 표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 속자가 나왔습니다. 묶을 속자예요. 근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글자가 가시 자자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막히고 열리고 이 차이가 있죠. 요거는 가시 자자인데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왔다 이거예요. 이 모양을 본뜬 것이 바로 이 가시 자자입니다. 이 가시니까 자연히 찌른다 하는 뜻이 있고요. 칼도자를 붙여가지고 칼로 찌르는 것을 자자라 그러죠. 자객. 암살하라고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을 자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자인데 막힌 것, 이것은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입니다. 속박, 이 박자를 잘 보세요. 요새는 잘 안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물레, 실 감는 실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렇지만은 비스듬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여기다 실을 이렇게 감는 겁니다. 물론 밑에도 있겠죠. 이것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감깁니다. 밑에 뭐 또 이렇게 받침대가 있겠죠. 이 글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박자인데요. 실을 감아서 앞에 이걸 하나 붙여서 끈도 좋고 뭐 끈이 되겠죠. 끈으로 실로 이렇게 잡아 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묶을 박자예요, 이게. 그래서 묶을 속, 묶을 박, 속박이죠. 이렇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속박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속박당한다. 그 다음에 속수무책, 우리가 이런 말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죠? 속수. 자, 속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묶어 놓는 거죠. 실제 손을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이 묶여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책이라 계책이 없어. 뭘 할 수 있는 방책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구경만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책은 계책, 책. 요 글자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요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요 윗부분은요, 꼬리 밑자예요. 미. 살그머니 그 꼬리를 밟아서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행이라고 하죠. 우리 남편이 좀 수상해. 미행을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꼬리 미.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 그 촉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누에고치에서 나왔어요. 누에고치든 뭐 산에 송충이조차도 이 번데기를 만듭니다. 실을 뽑아내 가지고 실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물처럼 만들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속에 자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속에 벌레가 들어가고 겉을 감싼다. 이걸 감싼다는 얘기죠. 겉을 감싸는데 그물처럼 만들어서 겉을 감싸는 벌레를 이 촉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벌레류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이제 지명, 땅 이름도 땅 이름을 정할 적에 이 글자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꼬리고 요거는 벌레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벌레 한 마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렁이라고 합시다. 뭐 지렁이나 뭐 개구리나 한 마리 죽었다. 그럼 무언가 새까맣게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개미. 그러니까 개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까맣게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속자예요. 글자. 속자. 속자로도 읽히고 나중에는 촉자로도 읽힙니다. 촉은 맡길 촉. 맡긴다 할 적에는 이 촉자를 쓰고 그 외에 자 개미가 몰려드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무리 속. 뒤에 놈은 앞에 놈을 계속 쫓아가는 거죠. 쫓을 속. 끊임없이 이어서 가는 거죠. 이을 속. 속. 그래서 이 속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꼬리를 물고 가는 벌레들. 속성. 따라서 나오는 어떤 성질. 뭐 조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종속. 따를 종자에 조출 속자. 어떤 앞서가는 무엇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서 딸려가는 것이죠. 촉망. 이때는 촉자로 읽습니다. 원래 촉망이라고 실제 사용될 적에는 앞에 입구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앞에 요거 없이 요렇게도 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촉망 이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성질입니다. 또 촉탁 맡겨서 부탁하는 거. 촉탁이죠. 탁, 부탁을 탁. 물론 인원할 적에 그 인자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동그라미 혹은 동전이 둥글지 않습니까? 둥근 동전하고도 이게 동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폐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동전이지 않았습니까? 동전을 잔뜩 갖다 놓고 손으로 하나씩 집어서 셉니다. 근데 딱 집어서 꺼내면은 동전을 덜어낸다. 손으로 집어낸다. 그래서 이게 덜손입니다. 덜손. 어떤 사람은 뭐 요새같이 참 힘드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직원을 줄인다고,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줄인다고 인원을 집어낸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원래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는 공자로 발음이 납니다만은 때로는 그 송자로 발음 나는데도 이게 들어가고 또 통자로 발음되는데도 이게 들어가고 발음이 몇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죠. 여기는 송자로 나옵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느냐 내 말이 맞느냐 이게 둘이가 맞붙어서 서로 싸우면은 사적인 언쟁이 됩니다만은 좋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공기관에다가 우리가 부탁을 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자.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누구 말이 맞는지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송사입니다. 그죠? 송사할 송. 법정에서 가리자. 송사. 바로 재판에다가 재판 소송 재판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이죠. 자, 소송은 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송사는 이 재판에 이제 걸리는 일이죠. 이 소자를 잘 보십시다. 소. 이거는 도끼 아닙니까? 네 말이 틀렸으면 그냥 도끼로 이렇게 확 찍을 텐데, 그거는 힘이 지배하는 야성의 시대는 가라. 아니다. 말로 잘 얘기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문화인의 자세다. 그래서 이게 소입니다. 이게 호소할 소입니다. 자, 웰송, 읽을송. 이것은요, 꽃봉오리가 피어나오는 모양, 혹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모양, 그런 것을 나타낼 적에 바로 요 글자 용자를 씁니다. 여기에 말씀 원자가 붙어서 샘물이 팡팡 솟아나오듯이, 꽃봉오리가 피어서 꽃이 나오듯이 좔좔좔좔 익든지 외든지 하는 것을 송이라고 합니다. 암송은 다 외는 것이죠. 눈 감고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외는 것이고, 낭송은 소리 높여 읽는 것이죠. 뭐 시낭송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소리 내서 읽으면은 뇌 운동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자, 앞을 통자입니다. 요 넉자라고 하는데요. 앞을 넉자입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아픈 것, 병나는 것, 질환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앞을 통. 아플 적에 마치 샘물이 팡팡팡 솟아와서 나를 자극을 하듯이 아픈 것이 계속 나를 찔러서 못 견디게 합니다. 앞을 통증. 이거 들어갔죠? 통증, 아픈 증세죠. 아픈 감각이죠. 통쾌. 쾌할 쾌. 어떻게 아주 쾌한데 아프게 쾌합니까? 아플 통자 말고 심하다, 아주 그 정도가 대단하다 할 적에도 이 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 할 적에 통쾌죠. 아플 통자를 씁니다. 길일송. 우리를 몇십 년간 다스리던 원님이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원님이 얼마나 좋은 정치를 베풀었는지, 그 원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마을에서는 억울한 사람 하나 없고, 강제적으로 세금으로, 지나친 세금으로 뭐 재산이 털린 적도 없고, 태평성대를 부과했는데 그 원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머리가 많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공이죠. 공적으로 원님의 그 공덕을 기려서 비를 세우기로 했다. 그런 것이 이제 송덕비죠. 송덕비. 길일송.
칭송. 자, 이게 일컬을 칭입니다. 칭, 송, 칭송, 칭송, 공덕을 칭찬해서 기리는 것을 칭송이라고 합니다. 칭송, 송덕, 송. 쇠, 쇠. 이건 몸이죠, 몸. 그죠? 몸, 몸을 수건으로 닦아요. 몸을 수건으로 닦는 것이 원래가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인데, 옛날에 활자로 인쇄를 할 적에는 이런 목함에다가, 이제 이 판에다가, 이 판 자체를 거대한 하나의 도장이죠. 문장을 전부 써서 칼로 전부 새겨서 이걸 도장으로 만들어서 통째로 찍는 경우가 있고, 또 낱낱이 활자를 만들어서 활자를 여기다 쭉 박아서 찍습니다. 찍는데 잉크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서 먹물을 칠해서 찍습니다. 먹물이 너무 묽으면은 번지고, 먹물이 너무 진하면은 또 뻑뻑해서 잘 안 찍히죠. 그 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악효가 들어 있어서 몇 번 찍고 나면은 전부 글자의 오목조목한 그 판이 전부 메워집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도 닦겠지만은 잘 안 닦이면 칼로 이렇게 파내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자, 수건으로 닦고 칼로 파내고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책을 찍어내는 일은 활자를 수건으로 닦고 칼로 찍어내는 일이다. 이 글자가 통용되게 돼서 인수회, 인수회. 자, 인수회를 하면은 책을 찍어내는 일이고, 수회신 하면은 자, 수건으로 닦아내고 칼로 전부 뭉쳐진 것을 파냈으니까 새로워졌죠.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 닦을 수회 혹은 쓸 수회, 수회신, 쓸고 닦고 깨끗이 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수회신이라고 합니다. 인수회는 책을 찍어내는 것이고, 조선조 말에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썼다 그랬죠. 자, 쇄국정책이라고 수회라고 이렇게 씁니다. 수회, 수회. 혹시 잘못 쓴 거 아니냐? 쇄국정책? 아니고 쇄국정책입니다. 이 수회는 쇠사슬 수회입니다. 자, 보세요. 작은 쇠를 작은 조개 모양으로, 자, 조개 모양으로 연결해서 만든 게 쇠사슬 아닙니까? 그래서 쇠사슬을 쇠라고 합니다. 연수회가 무슨 말이냐? 자, 쇠사슬을 낱낱이 놔두면은 그냥 고리에 지나지 않지만은 꿰고 해서 쭉 연달아 이어져 있는 것을 연수회라고 합니다. 연수회. 그런데 연수회 반응이라는 게 있죠.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옆에 줄줄이 영향을 주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연수회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연수회라는 말 그 자체는 그냥 연결된 사슬이라는 뜻입니다. 봉수회, 봉하고 쇠사슬로 딱 쳐놨으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봉수회, 굳게 잠그는 것, 굳게 봉해서 잠그는 것을 봉수회라고 합니다. 해안 봉수회, 그런 말을 하죠. 쇠할세 상복최. 자, 원래는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이거랑 비슷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다 이것으로 통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모양이고 이것은 축자죠, 축.
근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 지피나 또 풀, 띠 같은 것으로 엮어서 옷처럼 만든 거죠. 도롱이라고,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 비 오는 날 도롱이를 입고 들에 나가시는 걸 보았어요. 지풀 이제 여러 겹으로 갑옷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몸에 걸치면 무거워요. 무거운데 걸치면은 비가 속으로는 침투하지 않고 겉으로 흘러내리는데, 그다음 머리에다가는 이 삼각형 모자를 쓰고 그렇게 나가면 아주 우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프로 만든 옷이니까 오래 있으면은 썩고 냄새가 나고 또 도롱이 옷 입은 모양이 아름답지는 않지요. 지프로 만든 옷인데, 그래서 이 뜻이 발전해서 쇠하다, 기울어지다 하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성쇠, 이거는 융성한 것이고 이거는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군이 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쇠약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성함과 쇠약해짐을 합쳐서 성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새 잘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요거는 쇠복이 아니고 최복이라고 합니다. 최복은 곧 상복이죠. 이 글자 모양 자체가 10% 만든 옷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일부러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험한 옷을 입죠. 삼배 옷을 입는다든지 여기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지프로 만든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험한 옷을 입는데, 특히 이제 부모나 조부모가 돌아가셨을 적에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입는 격식에 맞춰서 입는 옷을 최복이라고 한다. 이것은 참 글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사방이 닫힌 벽 속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감옥에 갇힌 죄수죠. 가둘 숫자입니다. 죄수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유죠. 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로 죄수 아닙니까? 죄수. 자, 그럼 그 죄수가 입는 옷이 수의입니다. 그죠? 다 죄수는 전부 동일한 옷을 입으니까 수의. 사람이 죽을 적에 입는 옷은 목숨 숫자. 좀 아이러니입니다만은 오래 사시라고 이제 준비해 놓는 옷을 수의라고 하죠. 영정 사진 찍는다 그러는데, 그 좀 어감이 안 좋다고 장수 사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은 목숨 숫자 수이고, 여기 있는 이 수의는 가돌 숫자 수의, 죄수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 탈옥수, 탈옥이니까 옥을 벗어난 죄수죠. 탈옥수. 자, 드리울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버드나무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수천 개의 가지가 땅을 향해서 아래로 쭉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개의 나무 가지가 땅을 향해서 이렇게 드리워졌다. 여기 이것은 이제 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숫자예요. 수천 개의 가지가 땅을 향해서, 이게 흑토자지요. 아래로 드리워졌다. 풀이니까 풀초자처럼. 이게 숫자. 이게 드리울 수, 아래로 드리워지는 것을 이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래로 드리워지는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드리워지는 것을 수직이라 그러죠. 수직선. 자, 숫자가 나온 김에 앞에 눈목자 하나를 붙여봅니다. 사람 눈꺼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눈꺼풀이죠.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오면 눈이 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모양을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수, 졸수, 졸수, 오수, 낮잠이죠. 한낮에 자는 잠, 오수. 수면, 요거는 잠잘 면, 요것은 졸수, 졸든지 자든지 수면,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공문서를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니까 있죠? 내려보낸다. 내려보내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을이나 고을이라는 뜻이죠. 고을로 내려보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말 달려서 갑니다. 가면 말이 지치죠. 자, 그럼 여기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까지 갑니다. 릴레이를 해서 갈아타는 지역을 역이라고도 하고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역참 제도가 있었죠. 이 역참 제도가 있어서 공문서를 내려보내고 올려오고 하는 제도를 이 우자를 써서 역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 우편 제도가 생기면서 뭐 말을 달리느냐 자동차나 열차로 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죠. 각 지역마다 중계를 해서 우리가 편지를 다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 편, 소식편, 이때는 편이 소식편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우체, 요 체가 갈마든다는 얘기는 교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까지 와서 말이 지쳤으니까 갈아타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갈마들 채, 이게 우체라는 뜻이 다 옛날 사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 손을 거쳐서 우송하는 것이 우체입니다. 우체부라 그랬죠, 예전에. 요새는 우편 배달부라고 합니다만은. 자, 수입니다. 보낼 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술에 거하고 요거는 성씨로 많이 쓰는 유죠. 유인데 사실은 이게 통나무를 얘기합니다. 통나무 배를 얘기합니다. 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거죠. 이게 물살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모양이 바로 이렇게 됐다고요. 배를 태우든지 앞에 수레에다가 물건을 태우든지 간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니까 이게 보낼 수자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레나 배에 물건을 실어 보낸다. 수입, 외국 물건을 배에 실어서 우리가 사들이는 것, 그것이 수입이죠. 반대로 내보내는 것은 수출입니다. 그죠? 자, 수송, 배나 수레에 실어서 물건을 나르는 것, 그게 수송입니다. 한자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하하,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유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그 유자에 마음심자가 붙었습니다. 마음심자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유자가 들어갈 자리에 치유한다, 병을 치료한다, 치유되었다 할 적에 그 유자죠. 이 유자가 대신 들어가든지 유쾌하다 할 적에 이렇게 쓰죠. 이 유자가 들어가든지 이런 글자가 이 유자를 대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더욱이라는 뜻도 있고 즐겁다 하는 뜻도 있고 낫다 하는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유쾌하다 이런 걸로 쓰이고 낫다 할 적에는 이렇게 쓰이고 유왕유심이다. 이게 갈수록 이겁니다. 가면 갈수록 유심이다. 더욱 심해진다. 이게 그거 익심이라는 말하고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런 뜻이다. 같은 뜻이죠. 유왕유심.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런 말씀 익혀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수 이룰 수. 요 수자를 공부하시면서 요 글자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가끔 가다가 이제 혼동들 하세요. 돼지 아닙니까? 돼지. 돼지가 나타나서 밭을 뒤집어서 농사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쫓아. 예, 여기 착자가 간단 얘기죠. 돼지를 쫓아라. 쫓을 축. 귀신을 쫓는 것을 축귀한다 그러죠. 축귀. 그 축자가 이 축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돼지인데 어금니 두 개가 다 나왔어. 드디어 어금니가 다 나오고 말았다. 드디어 큰 놈이 되고 말았다. 성돈을 이루었다. 드디어 수 이룰 수. 그래서 어금니 다 나온 거는 드디어 이룬 거고, 어금니 안 나온 거는 쫓을 축이고, 조그만 적게 쫓아버려야지. 어금니 다 나오면 쫓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금니 이빨로 박으면은 사람이 그냥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무섭죠. 여기서는 드디어 수, 드디어 이빨이 생긴 돼지, 이룰 수. 요렇게도 쓰고요. 더 이빨 모양이 좀 사납죠. 요렇게도 쓰고, 예. 수입니다. 쫓을 적에는 축이고, 요거는 축이고, 요거는 수입니다. 드디어 이룰 수, 수행. 계획했던 일을 마침내 이루었다. 다 해냈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수행으로 한글로 쓰면 다 같이 수행인데 한자가 다른 게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요 수행, 이건 닦을수죠. 수도한다 할 적에 그 수자예요. 자, 수행. 학문이나 혹은 기술을 연마하고 또 닦는 것.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이런 수행도 있지요. 이것은 웃사람을 내가 따라가서 보조해 드리는 것. 그 수행한다 그러죠. 수행원이죠. 그것도 요 수행입니다. 이게 따를 수. 요 수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요 숫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글자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요것이 원래는 이렇게 쓰죠. 부. 이게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언덕이다. 흙무더기가 쌓인 모양이라서 언덕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고기를 제사 지내느라고 고기를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이렇게 제사상에다가 올려놓은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뭐 다 맞겠지요. 출발은 따로따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이런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게 다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고기를 제사 지내라고 고기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떨어졌어.
이 중에서 한 개가 땅에 툭 떨어졌어. 요게 고기 있죠. 고기. 땅에 툭 떨어진 것은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입니다. 오른손은 글자 그대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오른손이고 왼손은 외다. 외다 하는 말이 옛날 말로 그르다. 그른 손, 왼손이죠. 그건 한자의 중국 사람의 한자에도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땅에 떨어진 고기는 잘못된 고기죠. 그래서 잘못된 고기예요. 잘못된 거. 땅에 떨어지다. 그래서 요 글자는 떨어질 타. 타.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수라는 발음으로도 읽혀지는데 나라 이름으로 수나라 할 적에 나라 이름으로 또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 흑토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렇게 쓰죠. 땅에 떨어진다. 이게 바로 떨어질 타. 타락한다 한 적에 바로 그 타자죠. 이게 뜻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수가 아니고 이거는 타죠. 타. 바로 이거요.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데 마음으로 잘못된 거, 게으른 거를 얘기합니다. 게으를 타. 그 다음에 순서는 사실은 이게 먼저입니다. 이렇고 따를 수죠. 따를 수. 수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붓을 따른다. 붓 가는 대로 따라간다. 글을 쓰는데 논문이라든지 기타 소설이라든지 그 글을 쓸 적에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무엇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그 골격을 잘 구상을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글을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수필이라고 하는 뜻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런 거 없다. 기승전결도 없다. 그냥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수필이다. 뭐 이런 뜻으로 수필이라고 하는 문화가 한 장르가 생겼는데 사실은 수필도 뭐 기승전결이 있지요. 그런 것도 없는 수필은 너무나 닝닝해서 글 읽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글을 쓴 전문 수필가도 많이 있습니다. 수필. 그 다음에 수의. 수의는 뜻을 따른다죠. 뜻을 따른다. 우리 몸은 우리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근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른팔을 내가 움직이겠다. 왼팔을 움직이겠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것은 수의근이라고 하죠. 뜻을 따르는 근육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심장은 내가 멈추라 그런다고 지가 멈추고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지요. 이런 거는 불수의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의라는 뜻이 뜻을 따른다 하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수수. 딱 봐도 깃발 모양이잖아요. 깃발 모양.
깃발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헝겊으로 만든 깃발이다. 이 헝겊으로 만든 깃발을 전쟁이 벌어지면은 병사가 가지고 나가는 깃발도 있고 산 위에 이렇게 꽂아놓는 깃발도 있습니다. 여기에 장수가 있지요. 장수가 전망을 내려다보면서 시위를 합니다. 1분대 저리 가고 5소대 이리 가라. 궁수 준비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 산꼭대기에서 깃발이 있는 곳에서 명령을 내리는 장수, 이게 장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에 작대기를 하나 끄면은 스승사자가 되죠. 알렉산더 같이 용감한 장수도 집에 돌아오면은 스승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장수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사입니다. 사. 자, 장수수, 장수보다 한 단계 높은 사, 스승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짐승수. 이 글자가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 겁먹지 맙시다. 자, 요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죠. 요 모양은요, 고대에 이제 갑골문 같은 것을 보면은 짐승을 잡을 적에 돌멩이나 뭐 쇠부채 같은 것을 꺼내다가 매가지고 휘둘러서 던지는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물. 그러니까 짐승 잡으러 갈 적에 이런 돌팔매 혹은 그물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 그 다음에 또 잡는 것이 함정을 파서 위를 살짝 이렇게 덮어놓으면 짐승이 지나가다가 푹 빠지죠. 함정을 파는 것. 그 다음에 개를 데리고 나가서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짐승을 잡는 방법, 사냥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에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뜻이 조금 변해서 그냥 짐승을 나타내는 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이렇게 함정으로 되고 오른쪽에 이게 붙었습니다. 이게 짐승 숫자예요. 날짐승과 길짐승을 합쳐서 금수라 그러죠. 금수. 자, 요거는 조둥이가 뾰족한 세대가리입니다. 세대가리. 그 다음에 요것은 양쪽 날개고 요것은 꼬리. 요게 이제 날짐승 금. 요거는 길짐승 수. 금수. 사람으로서 흉악한 일을 범했을 적에 예라이 짐승만도 못한 놈, 에이 금수만도 못한 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예, 금수라고 할 적엔 이런 겁니다. 또 집에서 기르는 금, 새는 가금이라 그러죠. 가금. 그 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가축이죠. 가금, 가축. 애완용 뭐 앵무새나 십자매나 인꼬나 그런 새를 기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금이죠. 자, 사형 집행을 하면 보통 목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수라 그러죠. 교수. 끈을 어긋나게 매는 거고, 이거는 끈이라는 얘기죠. 교수. 머리를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교수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에는 머리를 베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이라 그러죠. 머리를 베어서 죽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것이 죽인다는 얘기고 붉은 피가 솟아나오죠. 그래서 교수형과 많이 달라요. 이것이 다를 수. 어쨌든 죽이는 거는 죽이는 거니까 죽일 수. 죽인다. 좀 다르게 죽인다. 다를 수, 죽일 수. 특수. 이거는 특별하고 다르다. 그죠? 특별히 다른 것을 특수하다라고 말합니다.
동귀래도, 동귀래도, 동귀, 동귀. 아, 이게 하나 더 있군요. 부산, 서울. 부산서 서울까지 가는데 경부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중앙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중부 뭐 내륙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는 길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뭐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서울에는 같이 도착한다고요. 동귀. 근데 레도는 이 도는 이 길이라는 뜻하고 같죠. 이게 이제 이 칠한다 하는 뜻도 있고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은 달라도 내도 길은 과정은 달라도 귀착점은 같다. 그런 뜻으로 동귀래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수자가 재밌는 글자입니다. 비가 오는데요. 밑에 이게 붙었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저 점잖은 사람 수염이다. 수염. 그래서 이 점잖은 체면이라도 비가 오면은 별 수 없이 뛰든지 우산이나 우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도포 입고 점잖게 차려입은 사람, 갓 쓰고 이런 사람도 비 오면은 별 수 없다. 우비를 구한다. 그래서 이것이 구할 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온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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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산을 구한다. 갤러가서 같아요. 구할 수, 구할 수입니다. 구할 수, 쓰일 수. 수요, 수요. 뭐가 필요하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 필요한 것. 재화라 용력을 구하는 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이게 특수는 이런 수요가 특별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특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이 되었다. 그러면 배, 사과 같은 이 제물에 쓰이는 제수용품이 특수를 만나게 되죠. 또 옛날에 좋은 옷을 입어보는 것은 명절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주는 옷. 요새는 마음 때나 가서 삽니다만은 명절 때 아이들 아동복들 같은 것이 명절 특수라고 합니다. 그때는 특별할 특에다가 숫자가 요 숫자가 쓰이는 거죠. 그런데 요 숫자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은 인수네, 인수. 발음이 유자로 살짝 변하네요. 선비유가 됩니다. 사람의 도리를 구하는 사람. 사람의 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비랍니다. 선비. 특별히 유교는 사서삼경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유교다. 그 유교를 신봉하고 그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지라 그 사람들을 수풀림자를 붙여서 유림이다. 무리, 이때는 림이 무리가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를 이루니까 유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자입니다. 수. 이게요, 절구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런 함지박, 화로, 이런 그 거칠고 투박한 그릇을 나타낼 적에 이 글자를 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화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화로는 나무를 떼서 수치된 이 벌겋게 이 불타는 나무들을 여기다가 잔뜩 담아옵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식지요. 식어서 점점 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쇠꼬챙이 가지고서 혹은 뭐 담배 불 붙이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쇠꼬챙이로 뒤적뒤적 하면서 산 불이 없나 이렇게 찾습니다. 쇠꼬챙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불을 살아있는 불이 있나 없나 찾습니다. 요건 손이지요. 예. 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불을 찾는데, 요 글자 자체가 이제 찾는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 이걸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거 손 숫자죠. 찾아 나선다,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서 찾아 나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요거는 조사할 사자죠. 뭐 범인이 어디 있는지 범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수사입니다. 그죠? 자, 수색. 요 색자 역시 찾을 색자인데, 적진에 가까이 나아가서 적이 어디 숨어 있지는 않나, 그렇게 뒤져서 찾는 것을 수색한다 그러죠. 또 수소문은 뭐를 찾아요? 소문을 찾아요. 소문을. 혹시 이 사건하고 연관 있는 무슨 소문들 없을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별의별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소문이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단서가 될 만한 소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소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수소문입니다. 수소문해서, 내가 꼭 뭐 수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만, 수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간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찾아다니는 것을 수소문이라고 합니다. 숙자죠. 아이고 골치야. 골치 아프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거 붓을 들고서 사람이, 이거는 손을 내밀어서 뭘 잡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대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글씨를 쓰려고요. 근데 과정을 봐서는 그렇지. 벼루가 있으면 여기 온폭하게 파진 홈이 있고, 여기는 언덕이 있습니다. 못이라 그러죠. 연지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제 낭만스럽게 얘기를 해서 못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붓을 집어서 먹물을 푹 찍어서 글씨를 쓰려니까 엄숙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손도 떨리질 말아야 되고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손으로 붓을 잡는데 순서가 하고 쭉 이렇게 맨 나중에 내려가는 거죠. 이게 숙자입니다. 엄숙할 숙자예요. 엄숙할 숙, 공경할 숙. 글씨 잘 쓰는 사람을 공경한다고요. 엄숙, 엄할 위엄이 있고 또 정숙한 것. 이 정숙은 고요하고 또 엄숙한 것. 순이죠. 순. 자, 순은 간단 말이에요. 방패죠. 방패하고 가는 것하고 어떻게 순찰 돈다고요. 순찰 돌 때에는 사실은 이 순찰을 쓰는데,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혹시 적군이 쳐들어왔나 쳐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도는 것, 진지 주위를 빙빙 도는 것, 요거를 떼버리고 이렇게 합쳐져서 바로 이 순자가 되었습니다. 돌순, 차례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순환, 환은 고리환입니다. 고리니까 이 가락지, 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뺑 돌면 제자리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뭐 환태평양 문화권, 태평양을 뺑 돌아가면서 연관되는 여러 나라들의 문화권, 그리고 환태평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순환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서 도는 것, 달의 순환. 자, 이번에 발음은 같습니다만 다른 순자를 한번 보십시다. 옛날 달력은 음력으로 대략 한 29일 혹은 30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열흘, 두 번째 열흘, 세 번째 열흘, 첫 번째 열흘을 초순, 두 번째 열흘을 중순, 세 번째 열흘은 하순. 이게 혹은 상순이라고도 해요. 상순 혹은 초순, 중순, 하순. 말순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하는데 열흘을 한 단위로 묶어서 순이라고 해요. 글자 모양을 한번 보세요. 날이죠. 날 10개를 묶어서 이거는 한 번에 감싼다는 뜻이죠. 열 날을 한 번에 묶어서 순이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흘순입니다. 열흘순. 초순, 첫 열흘을 초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 신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나십니까? 한성순보라 그러죠. 한성순보. 한성순보가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서 혹시 이 신문 열흘에 한 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암요. 열흘에 한 번 나왔어요. 오늘날의 신문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인사 같은 것을 열흘 단위로 한 번씩 발표하는 것이 이 순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문이라고 보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요. 이제 순보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삼순구식이라고요. 삼순이면 얼마입니까? 삼순이면 30일이니까 한 달이죠. 한 달에 밥을 몇 번 먹어요? 구식이라. 한 달에 밥을 9번 먹으면 사흘에 한 번 꼴로 밥 먹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삼순구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 죽을 시, 죽음 시변인데 이게 실제 발음은 알자, 뼈 부서질 알자예요. 알, 뼈 부서질 알. 결국은 이제 시체하고 연관이 있죠. 왕이 죽으면은 사람들은 믿기를 저 세상에 가서도 역시 왕노로 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왕노로 제대로 하려면은 시중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살아 생전에 가까이 지내던 신하들이 따라서 죽도록 하는 것이 따라 죽을 순사입니다. 순사. 보통 그 왕이 죽은 지 열흘 안에 따라 죽게 되기 때문에 요 순자를 써가지고 앞에 죽음 씨를 붙여서 따라 죽을 순직. 내 직무를 따라 죽는 사람, 내 직무를 다 하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 내 직무를 수행하려고 과로해서 죽었다. 직무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었다. 그건 다 순직입니다. 순직. 순국,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도 순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따라 죽는 것. 자, 순장은 임금이 죽어서 신하가 따라 죽어서 장사되는 것. 순장. 멀쩡한 산 사람을 죽여서 묻으니까 참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이 억울하겠죠. 자, 요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눈 있고 많이 보시던 글자죠. 순임금 순자입니다. 그런데 요거의 구성을 보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것이요, 두 발을 나타내는 형국입니다. 이제 발이 어긋난 모양을 이제 나타내는데, 하여튼 요 두 개는 발입니다. 옛날에 인형극을 할 적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끈을 잡아 당기면은 다리가 벌어졌다가 다리가 오므러졌다가 벌어졌다가 오므러졌다가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것을 빨리빨리 하면은 이 인형이 뜀뛰기를 하죠. 제자리에서 뜀뛰기를 이렇게 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모양을 합니다. 팔짝 뛰는데 요것이 뭔고 하면은 손톱 혹은 손을 의미합니다. 막 뒤에 딱 숨어서 인형을 놀리죠. 인형을 놀리면은 다리가 들렸다가 내려졌다 내려갔다 제자리 뛰기를 하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눈꺼풀이 덮였다가 열렸다가 깜빡 하는 모양도 역시 마치 인형이 제자리 뛰기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눈 깜빡일 순간, 눈 깜빡일 사이죠. 눈 깜짝할 사이예요. 글자 그대로. 눈 깜빡하는 사이가 짧은 순간이 바로 순간입니다. 자, 순식간은 무엇입니까? 식은 숨 쉬는 거죠.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우리는 의식을 하지를 못하고 들숨 날숨 이렇게 쉬는데, 숨 한번 쉴 동안이니까 순식간, 이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이 순식간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순발력, 눈 깜짝할 사이 짧은 시간 안에 탁 튀어나가는 어떤 박력이 순발력이죠.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순이라는 뜻도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눈 깜빡할 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아래의 것은 몸뚱이 혹은 살 혹은 근육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죠? 근데 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원래 출발이 조개가 발을 쏙 내밀었다가 쏙 집어넣었다가 쏙 내밀고 물도 빨아먹고 영양분도 빨아먹고 그럽니다. 그죠? 요 모양을 본뜬 것이 바로 요 글자예요. 이게 조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조개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조개살이 들락날락 하는데 사람에게는 혓바닥이 날름날름 하는 것이 조개가 들락날락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므로 요거는 입술이다.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 순자. 조개살 들락날락 입술이다. 순망치한이라고요. 순망 시자도 쓰는 방법을 잘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적에 원래는 통나무집이라 그랬죠. 이건 집 아닙니까? 집. 통나무를 얽히설키 해서 만들었더니 이거 거적대기 문이에요. 거적대기 문으로 해서 바람이 쌩쌩 들어오더라. 춥더라. 이게 찰한자죠. 찰한. 순망치한이라. 순이 망하면,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더라.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린 게 맞죠. 그런데 이거는 주로 이제 비유로 쓰이는 말인데, 여러 나라가 있을 적에, 자, 이 나라가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다가 SOS,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야, 니네 나라 망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상관없다.
그럴 적에 순망치한이다.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너희는 성할 것 같으냐? 그 다음에는 너희 나라다. 이 나라가 또 그렇게 망하고 나면 다음 이렇게 되는 게 소위 도미노 이론입니다. 그죠? 예, 도미노 이론인데 이걸 간단하게 중국말로는 순망치한이라.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입수로 역할을 해서 방패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가 망하고 나면 너희는 이빨이라, 너희도 곧 실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순망치한으로, 우리가 망하면 너희는 성할 것 같으냐? 같이 공존을 해야 한다. 실제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씩 무너지죠. 2차 대전 때. 자, 오늘은 입술로서 끝이 나게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